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수역에서 승객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책,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다음 개최지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확정됐습니다. 56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게 된 건데요. 잠시 뒤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하철 이수역에서 80대 여성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어제 발생했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지 먼저 서울 메트로 최상호 승무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사고의 원인은 밝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예,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네,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예.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제 사고의 원인은 오전 9시 48분경 4호선 총신대 입구역 승강장 2-2 지점에서 고인이 지팡이가 출입문에 끼어 있었는데 그 상태로 열차가 출발하면서 고인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로 예. 끌려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예. 그 사고 발생 당시에 스크린도어 한 개가 열려 있다는 그 표시등이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열차는 출발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출발한 걸까요? 뒤쪽 운전실에 있는 차장이 예. CCTV와 스크린도어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차장이 예. CCTV로 확인했을 때 승강장 2-2점 스크린도어가 열려 있었지만은 그 지점 앞에 서 있던 남자 승객이 직원으로 우인해가지고 스크린도어를 점검한 것으로 판단하고 열차를 출발시켰던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 서울 메트로의 책임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열차 밖에서 영문이 따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영문은 이제 승강장에 있는데 꼭 그 지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승강장에 한 200m 정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영문은요. 예. 그 당시에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계의 오작동으로 스크린도어 개폐 표시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예. 그 수리나 점검이 정기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스크린도어는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상 동작을 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도어가 이제 센서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 2호선 RF 방식에 비해서 좀 안전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예. 어제 만일 그 사고 당하신 분이 지팡이를 그냥 손으로 놨다면은 괜찮았을까요? 그렇더라면 진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손을 놨더라면 예.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사고로 그 스크린도어가 오히려 안전에 해가 되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우리 서울 메트로 측에서 어떤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대책은 지금 현재 스크린도어 방식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서 방식과 RF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는요. 예. 근데 센서 방식보다 예. 보안도가 높은 RF 방식으로 개선해가지고 예. 안전성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용 확보가 문제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메트로 최상호 승무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계속해서 18년 경력의 기관사 사회공공연구소의 박흥수 철도정책연구위원 연결해서 스크린도어 문제점 또 보완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숨진 분이 서 있던 곳에 스크린도어가 하나가 닫히지 않았다고 하던데 예. 원래는 스크린도어가 닫혀야 열차가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철도 차량 안전 규칙 제25조의 그 관련 사항이 있고요. 제반 규정 그 각 열차 그 운영, 지하철 운영 기간 내규에도 열차 출발 시에는 완벽하게 안전이 확보된 후에 출발시키도록 하는 게 맞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 승객이 가까이 서 있으면 스크린도어가 그걸 감지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열린다거나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그 만원 지하철은 그 스크린도어 앞에 항상 승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승객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열리게 할 수는 없고요. 예. 그 RF 방식이나 센서 방식, 그 적외선으로 감지하거나 센서 감지해서 그 스크린도어 사이에 승객이 끼일 경우에는 닫히지 않도록 되는 방식은 있습니다. 예. 그 보도에 따르면은 다른 스크린도어는 다 닫혔는데 예. 어제 숨진 그분이 서 있던 스크린도어만 열려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그렇게 한 개만 열릴 수도 있습니까? 예, 한 개만 열릴 수가 있고요. 이번 사고 경우에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 스크린도어가 닫히지 않은 경우고요. 또 스크린도어에 일반적으로 40개의 문이 있거든요. 예. 그 한 역당. 예. 그래서 가끔씩 한두 개 정도는 또 오작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스크린도어가 모두 다 닫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는 기관사가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관사가 혼자 운행하는 경우에는 기관사가 확인을 하고요. 예. 기관사와 차장이 앞뒤로 승차하는 경우에는 뒤에 승마는 차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 스크린도어 문제는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 전에도 비슷한 예. 사고들이 있었죠? 예, 2012년도에도 장애인 휠체어가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고 난 적도 있고요. 예. 또 정비 직원이 정비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지만 그 밖에도 경미한 장애나 사고가 난 경우는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그 스크린도어 사고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스크린도어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계적 장치인데요. 예. 문제는 이 기계적 장치가 언제든지 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예.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승강장에서의 재반 안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생각이 사고를 계속 유발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18년 동안 그 운전 경력이 지금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그 지하철 열차를 운행을 할 때 예. 매 정거장에 설 때마다 긴장되고 확인을 하는 게 참 신경이 쓰이겠어요. 예, 승강장에 진입할 때마다 항상 주의나 집중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스크린도어가 생김으로 해서 예전처럼 그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건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스크린도어가 여러 실효성 문제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스크린도어가 생김으로써 엄청나게 그 사고가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고요. 과거에는 자살 사고라든지 여러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났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 사고처럼 스크린도어 자체의 오작동이라든지 승객이 스크린도어에 감지된 채로 열차가 운행되는 이런 사고는 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문제인 거죠. 예. 우리 박 위원께서는 그 18년 동안 열차 운영하면서 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런 승강장 내에서의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운도 좋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운도 좋죠. 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승객들이 조심해야 할 사항도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80 숨지신 분은 연로하신 분이 그 지팡이를 놓지 않아서 사고를 당한 케이스인데 승객들이 주의할 점 좀 말씀해 주시죠. 현대사에서는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게 어떤 삶의 지침인데요. 예. 저는 시민 여러분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지하철이나 열차를 이용할 때 쉽게 포기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이 깜빡인다고 뛰면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근데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문이 닫힐 것 같거나 이미 이제 열차가 출발할 기미가 보이면
달리지 마시고 포기하고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워낙 성질이 급해서 깜빡깜빡거릴 때 그냥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모양인데 좀 포기를 하라 이런 권유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철도정책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행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토요일 인사동 아라 아트센터에서 열렸던 2014 남북중 평화상생 공존전에 다녀왔는데요. 남북중 평화상생 공존전은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습니다. 네, 이미 마무리가 된 전시군요. 네. 남북중이라 그러면은 우리 한국하고 북한하고 중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의미가 있는 전시였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남북중 평화상생 공존전은요, 한 핏줄을 가진 남한, 북한, 중국 화가들의 그림을 전시했는데요. 남한과 북한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평화를 이루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네. 이번 전시의 중심은 역시 남북한 작가들의 교류였는데요. 그야말로 미술을 통해서 화합할 수 있는 뜻있는 전시였습니다. 남북중 평화상생 공존전에서는 남한 작가 72명과 북한 작가 32명, 그리고 중국 조선족 작가 15명의 작품 120여 점이 출품됐는데요. 네. 2014 남북중 평화상생 공존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단법인 한민족미술교류협회 정정식 이사장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이번 전시는 남북중 평화상생 공존전입니다. 이 전시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반세기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조상들이 세계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우리 조상들의 우수한 문화 유전자를 이어받은 자손들이 미술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 우리 한민족 작가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 흩어진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서 흩어진 이런 우리 한민족 작가들에게 도움을 아직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전초 전시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전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 전시 첫날인 9월 17일 오후 6시에 열린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각 나라 작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요. 그림을 나라별로 따로 감상을 할 때와는 좀 다르게 세 나라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다 보니까요. 미술을 모르는 저도 좀 각 나라 작가들의 특징을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특히 운보 김기찬 화백의 친동생인 김기만 화백의 작품과 인민화가인 정창모 작가의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북한 작가들의 작품이기에 더 많은 관심이 가기도 했고요. 또 남한의 김운성, 김석영 부부 작가가 만든 소녀상도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감도 들어봤는데요. 사단법인 한민족미술교류협회 정정식 이사장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아주 외롭고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능력 있고 뜻 맞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계속 모여주셔가지고 이 전시를 무사히 이루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아주 감사하고 그게 아주 뜻깊은 거죠. 그래서 이번 전시가 아주 의미 있는 큰 발자국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전시는 아주 더 완성도가 높고 훌륭한 전시가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던 행사였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인사동 거리를 거닐다가 들렸던 한 시민은요, 가족들과 함께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른들이 보는 시각과 또 아이들이 보는 시각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 또 미술을 통해서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오셨다는 60대 시민은요, 여타 다른 유료 전시회와는 다르게 편안하게 그림만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라서 작품 감상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하셨고요. 이 외에도 친구들과 방문하신 시민들도 계셨는데요. 유난히 나이 지긋하신 관람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또 북한 작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어린 시절 회상에 잠기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북적임보다는 편안함이 더 매력적인 전시였습니다. 이날 함께하신 시민들은 어떠셨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원래 여기 인사동에 갤러리 자주 오는데요. 여기 아라 아트 센터에서 하는 전시들이 항상 괜찮아서 오면 빠지지 않고 들리게 됐고,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좋은 거 구경하게 된 것 같아요. 신문에 그 남북중 작가전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남한 작가 그리고 북한 작가들 이 특성이 좀 보였고, 중국 작가들 것도 또 중국 특유의 그런 것이 많이 표현되어 있네요. 소녀상 같은 데서 여기 파랑새가 앉아있는 거 보니까 평화를 느낄 수 있었고, 또 평화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민족미술교류협회 어떤 단체인지도 궁금해지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단법인 한민족미술교류협회는 외교통상부가 인가한 비영리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서요, 한민족 미술인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창작 지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설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한민족 작가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민족 미술교류협회에서 이후에 기획하고 있는 전시도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사단법인 한민족미술교류협회 정정식 이사장입니다. 내년에 베를린에서 남북 독일 전시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중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내년이나 후내년에 평양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그동안 남북 전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남북과 세계 한민족 미술인들이 모여서 이런 미술 축제장을 계속 하다 보면은 평양에도 결국은 전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전시 그리고 평양 전시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군요. 네, 앞으로 국내에서도 꾸준히 남한과 북한 작가들이 중심이 돼서 상시로 남북중 평화상생 공존전과 같은 미술 축제장을 열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평화상생 공존전이라는 뜻깊은 전시인 만큼 이후에 열리는 전시에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진정한 유로피언 프레스티지라면 V6 6기통 엔진은 기본. 주행의 품격이 남다른 뉴 SM7 노바. 우월하게, 남다르게, better and different. New SM7 Nova.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인천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금요 문화살롱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김민성 큐레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질 조사를 받은 목격자 한 명이 형사 입건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행인 가운데 한 명인 정모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지난 17일 세월호 유족과의 싸움에 휘말리면서 김형기 전 수석 부위원장과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심판 가운데 한 명이 밤사이 심장질환을 일으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아시안게임 숙소에서 육상부문 심판을 맡고 있는 60살 최모 심판이 동료 심판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작스럽게 심장질환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앞으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는 다가구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려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가구 주택에 한해 면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합니다. 김부선 씨는 오늘 오후 4시 서울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난방비 비리 의혹과 주민대표 폭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씨는 그제 오후 폭행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연예계를 떠날 각오로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인천 아시안게임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우리 선수들의 메달 소식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낸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인천시가 아시안게임도 즐기고 또 축제, 문화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안게임도 즐기면서 국화 축제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네. 수도권 매립지에서 제11회 수도권 매립지 국화축제가 이제 지난 20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10월 5일까지 열립니다. 예.
예, 아무래도 국화가 가을에 가장 어울리는 꽃이라고 하겠는데요. 네. 이번 축제에는 25,100만 m 규모의 그 코스모스 꽃밭과 그 9,600만 m의 국가 하단이 조성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그 한중일 삼국의 국가 작품이 전시되겠고요. 예. 예, 아시아 그 전래 동화를 감상하는 스토리존도 설치돼서 관람객들의 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국가 축제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매립진의 각 경기장에서는 그 골프와 그 승마, 수구, 건대 오정 등 그 아시안 게임이 또 펼쳐져서 이들 경기를 함께 관람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수도권 매립지 경기장 말씀도 해주셨는데 수구 경기장에서 장애인이면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정태만 그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예. 59세에 있는데요. 인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소속이 되겠습니다. 예. 그분은 25년 전 그 사고로 그 오른팔을 잃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지체장애 이거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데요. 그분은 그 한쪽 팔로 그 생활하기에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 오히려 그 신체의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그 열정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예. 정태만 봉사자께서는 그 평소에도 그 독거노인이나 그 양로원을 직접 방문해서 빨래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께서는 그 빨래 봉사 대장이라는 그 별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자자한 유명 인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현재 그 수도권 매립지 그 수구 경기장에 그 배치돼서 그 주차 관리와 그 안내 봉사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그 환한 웃음과 그 밝은 미소로 그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시안 게임을 보기 위해서 인천을 찾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맛집 안내 책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 인천 아시안 게임으로 그 인천을 찾는 그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인천 곳곳의 그 맛집을 외국어로 그 소개하는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 네. 좋은 음식 행복한 여행이라는 책자인데요. 그 책자에는 그 외국인 편리 음식점 그 147개소와 그 맛집 310개소, 그리고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인천 스토리텔링 그 맛집 품평회 참가업소 20개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명품 음식점 7개소와 그 우수 특색 음식거리 12개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숙박업소는 569개소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영어와 그 중국어를 병행해서 표기하고 있고요. 예. 그 또한 그 아시안 게임 경기장과 그 인천 지하철 노선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배낭 여행객을 위해서 그 한 손으로 휴대가 가능하도록 소형 규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맛집 외국어 안내 책자는 그 인천 지역 9개의 관광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 예. 강화라든지 옹전 지역은 좀 제외하고요. 예. 9개의 관광 안내소에서 그 인천 아시안 게임 선수촌 각 경기장을 중심으로 관광객에게 배부 중에 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병행해서 표기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네, 그러면 한글로는 안 돼 있습니까? 한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종류가 한글도, 예, 그렇습니다. 한글로도 돼 있고 네네.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하고 중국어도 병행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관람객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관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아시안 게임에 맞춰서 전통 시장에서 문화 공연 프로그램도 마련이 됐다고요? 네. 그 45그 아시아인의 그 축제인 인천 아시안 게임이 이제 9월 19일 그 대단히 막이 올랐는데요. 네. 인천의 그 사람 사는 냄새와 그 정감 어린 삶을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 관련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 아시안 게임 경기장 주변에 위치한 그 전통시장에는 9월 26일 오늘부터 이제 지역 주민과 그 방문객들을 위한 전통시장 문화공연 행사를 개최하고요. 네. 문화공연과 그 시장 스타 장기자랑, 체험 행사,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몇 군데 전통시장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그 인천 남동구 모래내 시장에서는 그 오늘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3회 그 모래내 시장 그 축제인 모래내 장풍 행사를 개최합니다. 예. 네, 모래내 그 시장에서 그 불어오는 그 행복한 바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그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이제 시장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대 공연 행사와 체험 행사,
나눔 행사가 펼쳐지겠고요. 예. 또 그 남구 용현시장이 있습니다. 예. 남구 용현시장에서는 그 오는 9월 27일 그 한마음 축제를 열고 지역 주민들과 시민이 함께하는 체험 문화 행사를 실시합니다. 예. 그리고 중구에 소재한 인천 종합어시장이 있습니다. 예. 인천 종합어시장에서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2014 연안부두 어시장 축제를 개최를 해서 초청 가수 공연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노래자랑 등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 중국하고 대만 또 일본의 차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차 문화 큰 잔치도 열린다면서요? 네. 그 2014 그 아시안 차 문화 큰 잔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 오늘 그 9월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이번 아시안 그 차 문화 큰 잔치에는 그 아시아의 대표적인 차 문화 국가인 중국과 대만, 일본의 차인들이 우리나라 그 차인들과 같이 참여해서 차 문화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예. 예, 또한 그 차를 그 소재로 한 그 150종 이상의 그 차 음식 전시와 그 각종 문화 공연들이 풍성하게 열리겠고요. 각 나라의 그 차 문화를 경험하고 아름다운 찻자리와 향기로운 차 음식의 향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18회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고요? 네. 그 아시아 올림픽 평예회가 있습니다. 그 아시아 올림픽 평예회에서는 그 지난 20일 그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18회 그 아시안 게임을 그 4년 뒤인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그 1962년 그 제4회 대회 이후 56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예. 근데 원래 18회 대회는 자카르타가 아닌 걸로 기억하는데 개최지가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애초 그 다음 때는 그 2019년 하노이 아시안 게임이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올해에는 그 아시안 게임이 이제 동계 올림픽과 이제 월드컵 축구 대회와 같은 해에 이제 열리게 됨에 따라서 그 중복 방지를 위해서 그 예. 다음 대회를 2018년 대신 2019년에 열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012년 그 오시아 총회에서 이제 이 대회 개최지로 이제 하노이가 선정돼서 베트남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안 게임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노이에서 자카르타로 바뀐 이유는 뭔가요? 네, 그 베트남 정부가 그 경제난을 이유로 이제 지난 4월 개최권을 포기한다고 선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도시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는데요. 그 최근 그 인도네시아 정부와 그 올림픽 위원회가 그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이제 좀 나섰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개최권을 가져가게 됐고요. 인도네시아는 2012년 총회에서 그 수라비아를 개최도시로 이제 내세워서 베트남과 유치 경쟁을 벌였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유치 경쟁을 벌였다가 탈락했었는데요. 결국 이번에 수도 그 자카르타에서 이 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예. 그 다만 이제 2019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개최 시기를 2018년으로 요구하면서 다음 때까지는 기존의 4년 주기가 유지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The temperatures dipped down in the mornings and evenings. The temperatures dip down in the mornings and evenings. 아침과 저녁에 온도가 뚝 떨어진다. 일교차가 크다 뜻입니다. temperatures은 온도, 기온 뜻이고요. dips down, to dip down은 내려간다, 떨어진다 뜻입니다. The bird dipped its wings. The bird dipped its wings. 새가 날개를 내렸다. evening 발음도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건 V 발음 있어가지고요. V, evening. Alright, great job. I hope that you stay healthy when the temperatures dip down in the mornings and evenings. Until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문화살롱. 김민성 큐레이터가 전해주는 서양미술사 이야기. 네, 금요문화살롱 시간입니다. 미술사는 화가의 성격 또는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독특한 성격으로 미술사를 바꿔놓은 5명의 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김민성 큐레이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가의 성격이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미술사가 많이 바뀌는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사람의 사는 이야기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가 거의 이제 1월부터 한 거의 1년 가까이 굉장히 많은 작가들을 돌아봤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긴 했는데 그게 아주 독특하게도 그 미술사의 어떤 코드로 본다면 미술사는 뭐뭐다라는 어떤 명제로 본다면 이렇게 묶이는 작가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서양 미술사 같은 경우는 그 성격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며 또 비밀이다. 또는 운명이다. 이렇게 이제 몇 개의 카테고리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일단락 짓는 차원에서 네. 그런 작가들을 한번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묶었어요? 오늘은 이제 미술사는 성격이다라고 네. 해서 작가들의 그 타고난 성격이 서양 미술사의 아주 창의적인 변화의 물꼬들을 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가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그 작가들이 그 다빈치, 또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또 마네, 드가 이렇게 5작가를 저희가 오늘 이제 간단하게 한번 예. 이렇게 되새겨 기억해 보려고. 예. 그때 거의 성격 얘기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구 얘기인가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다빈치가 얼마나 쨍쨍하게 최후의 만찬에다 밥상을 차렸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때 나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작가들의 성격 가운데에서 그 대범하거나 뭐 이러한 작가들이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작가들의 성격이나 이런 거 소심하고 또 이렇게 좀 꼼꼼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쩔 땐 째째해 보이는 그런 성격들이 되게 많은데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런 최후의 만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대하게 그리고 또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면은 먹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성대한 상차림이었을 것 같은데 다비치는 거기다가 굉장히 간소하게 이게 그 술잔과 그다음에 그 빵만 몇 조각 놓는 그것도 아주 흐트러져 있는 그러한 아주 볼품없는 상차림을 했단 말이죠. 결국 그것이 그 다빈치 어떤 성향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었던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제가. 예,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한 상차림이 당대 이제 최후의 만찬의 하나의 아이콘처럼 예, 그렇게 막 이렇게 인기가 되게 많았었죠. 예. 그 다빈치는 몇 시간씩 작품을 보면서 붓질 한번 하지도 않고 며칠을 보내기도 했다면서요. 그런 작가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그러니까 빈 캔버스에 놓고 그냥 뚫어져라 보고 그리고 갑자기 뭔가 영감이 떠오르면 정말 이 번개와 같은 속도로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작가는 하루에 한 줄씩 한 칸씩 이렇게 그리는 작가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비슷한 쪼째하긴 한데 또 나름 소심했던 보티첼리도 한 소심을 했었었죠. 기억하세요? 그 인페르노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보티첼리는 이제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랑했던 여인이 그 음모에 의해서 솔직히 살해를 당하지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자살이다 이렇게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그 대범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걸 대범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메디치가하고 직결되어 있는 베스푸치 가문이 이제 메디치가 스판서하고 예, 맞아요.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꽁끙 앓다가 인페르노라고 하는 작품에 그 지옥도 맨 정가운데 그 아주 이 인페르노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위치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권력을 가져야 되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그 자리 다시 말해서 메디치가가 상징이 그려져야 되는 그 자리에 떡하니 악마를 그려놓죠. 예,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보티첼리는 다 들통이 나요. 이제 메디치에 대해서 반발을 사거나 이런 거 다 들통이 나서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살다가 그 말년에 무슨 심사위원
그 자격으로 잠깐 나타났고 그다음에 네. 사망을 하면서 그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발밑에 나를 묻혀달라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렇군요. 다음 화가는 또 누군가요? 예, 그렇게 대범하지 못했던 화가 중에 또 하나 이제 미켈란젤로가 있었는데, 예. 근데 미켈란젤로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그 보티첼리나 다빈치가 약간 대범하지 못했다면, 미켈란젤로는 정말 대범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 황제하고의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 관계도 있었었고, 예. 그래서 자기가 그렸던 천지창조, 자기는 조각가인데 그림을 그리라라고 해서 열 받아서 그림에다가 내가 그림만 그릴 줄 아냐,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해부학적 지식, 조각적 지식, 그러한 지식들을 막 갖다가 집어넣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해서 그 미켈란젤로 코드가 다빈치 코드만큼이나 굉장히 암호스럽게 그렇게 최후의 만찬에 그 아주 천지창조에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특히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 섹션은 그 인간의 뇌의 그 두개골 그 구조하고 굉장히 아니 거의 똑같죠. 예.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나 이러한 그 이 옷이라든가 이 옷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너무나도 흡사하게 그려서 이제 그 하느님이 아담에게 지성을 부여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해필이면 그런 모든 구조가 그 인간의 뇌 구조와 같은 그러한 해부학적인 근거로 그림을 그린 것이 이제 이 작품에 있어서는 특징이다. 그러면서 그 전 작품에 대해서 미켈란젤로 코드를 찾아내죠. 그렇군요. 네. 그 다빈치도 천재지만 미켈란젤로도 천재 같아요. 이상하게 르네상스 시대 때는 천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나머지 또 두 명의 화가는 누굽니까? 그 인상주의를 소위 말해서 인상주의 어떤 시작을 알렸던 작가가 마네인데요. 예. 마네는 솔직히 이제 부잣집 도련님이었는데 마네는 정말 그림으로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이 명성에 이 공명심이 굉장히 강했던 작가인데 고집도 셌어요. 예. 그래서 자기는 자기식대로 그림을 그리죠. 굉장히 얇게 그리고 당시처럼 그 제도권의 미술에 반발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뭐 그림도 되게 떡칠도 막 하고 맨날 혼나요. 그 심사위원들이 그리다 말았다고. 살롱전에 20여 회에 막 그 출품을 하는데도 계속 낙선 아니면 입선 정도인 거죠. 대상을 못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그림을 그려서 결국은 인상주의에 그러한 동조하는 화가들의 어떤 그러한 멘토가 되면서 네. 궁극적으로 그 마네는 인상주의 화가로서 자기를 인정하진 않았지만 네. 결국은 인상주의의 어떠한 새로운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마네의 어떤 그런 고집스러움, 아주 고집불통 그런 반항적인 기질이 없었다면 사실은 인상주의는 만들어지기가 많이 시작되기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뭐 모네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어떠한 시작과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 모네는 그 모래바람 속에서도 야외 작업을 고집했다는 화가죠? 네. 그런 반면에 절대로 야외 작업을 안 했던 인상주의 화가가 있죠. 드가입니다. 예. 드가는 잘 아시다시피 발레리나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실내에서 그렸나 보죠? 네, 다 거의 다 실내에서 외광파를 되게 싫어했고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드가가 그랬어요. 인상주의가 과연 밖에서 그림을 그리는지 경찰들은 가서 조사해봐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바로 드가의 성격이 그런 내숭과 쫀쫀함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드가는 어린 시절 엄마의 어떠한 그런 그 외도를 목격하면서 그 여성 혐오증이라는 게 이제 그러한 그 정신적인 충격을 안고 산대요. 독신으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발레리나나 이런 그림들을 예쁘게는 안 그렸던 거예요. 아주 못생기게 그리고 그다음에 추악하게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이렇게 혐오스러운 어떤 관음증적인 또 그런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사실은 화가로서 좀 더 치명적인 거를 감추고 싶어서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았나 싶었던 게 뭐냐면 드가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작가로서 눈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치명적이었고 특히 이제 그 전쟁터에서 사격 연습을 하다가 자기 시력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드가는 그러한 걸 감추기 위해서 또 그림을 일부러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림이 약간 뿌연가? 예, 맞습니다. 파스텔로 많이 쓰고요. 이렇게 뿌옇게 그리고 그래서 밖에서 그림을 전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뭐 그걸 또 인상파 나가서 그림 햇빛에서 그리는지 알아봐라. 뭐 이제 이러고 막 굉장히 아주 내숭쟁이 쫀쫀한 그러한 드가도 있죠. 이러한 작가들의 성격들이 이제 미술사의 새로운 면면들을 만들어내가는 그래서 미술사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5명의 화가 성격을 쫙 훑어주셨네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비밀에 대해서 한번 쫙 훑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아 피곤해. 또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구론산 바몬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해보게 구론산 바몬드.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올뉴 소렌토를 처음 본 순간 당당하다, 강렬하다, 프리미엄하다, 한마디로 존재감 있다. 급이 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다. All New Sorento, 기아자동차.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수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안홍진,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